네, 안녕하세요. 김현재입니다. 오늘은요, 방사선학과 지금 정시 모집 중이고 편입학 모집 중인데 작년하고 조금 최근에 달라진 트렌드가 있어요. 성인 재직자 분들하고 편입학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이한 현상인데요. 왜 그런지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좀 드리려고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졸업했지만 미취업자가 126만 명이랍니다. 네, 일단 15세에서 29세 사이인데요. 15세면은 중학생이고 18세면은 고등학생 아니겠습니까? 중졸, 고졸을 제외하고서 한번 보더라도 뭐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뭐 450이면 1000명인데 이 중에 취업자는 326만인데 미취업자가 126만이에요. 미취업자가 126만 1000명인데 왜 미취업을 하나 하고 살펴봤더니 통계청 자료인데요. 2012년에 그냥 쉬었다라는 친구들이 41만 4천명입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26만 9천명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 왜 그냥 쉴까라는 거에 궁금했죠. 그래서 한번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결혼하지 않은 이유 통계청에서 한번 조사한 게 있는데요. 자금 부족이 이렇게 높아요. 뭐 필요성을 못 느낀다, 뭐 고용이 불안정하다, 출산 양육이 부담된다, 삶의 자유, 상대를 못 만났다라는 불쌍한 이유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미비하고 그냥 돈이 부족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랑 좀 상반되죠. 돈이 없다면 쉬면 안 될 텐데 돈이 없는데 쉰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취업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쉰다? 이거 슈커월드에 나왔던 주제인데 제가 좀 빼왔습니다. 일단 돈을 위해서라면 취업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쉰다. 왜 쉬는지 한번 알아보니까요. 1위가 기재부에 발표가 된 자료입니다. 왜 쉬는지 쉬는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28%가 쉬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라는데 5%나 증가한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눈높이가 높아진 거죠. 취업 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 눈높이를 높이든지 스펙을 쌓든지라는 그런 일을 하지, 내가 300을 받는데 300을 받았는데 200짜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400만원 받고 다녔는데 300만원짜리 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기존의 직장보다 낮은 급여가 되어버리거나 안정적이지 않다면 이직하지 않고 그냥 쉬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냥 쉬고 있어서 스펙을 쌓는다는 건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친구들이겠죠. 그래도 뭐 대학교를 나왔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좀 해봤든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스펙을 쌓는다라는 거에서 아마 여기에서 우리 보건의료인, 방사선사를 준비하지 않나 요 생각을 좀 제가 해봤어요. 왜 그럴까?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방사선사를 준비한다라는 거죠. 보건의료인이라고 했지만 여기 뭐 방사선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임상면의사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직종이 있겠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 취업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취업처가 정해져 있어요. 뭐 일반 회사를 거의 안 가죠. 병원 아니면은 의원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방사선사는요, 방사선 촬영, 암 환자 치료, 그다음에 핵의학 검사, 요거에 가장 큰 업무고요. 추가로 뭐 해봤자 부서의 행정 업무 관련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되거나 팀장급이 되면 그 방사선 뭐 영상의학과라든지 방사선 종양학과, 핵의학과에서 거기도 이제 병원에서 또 기획실이나 거기서 돈을 받아서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을 쓰는 그런 행정 업무 관련을 하긴 하지만 이건 거의 미비하고요. 이건 이제 그 위급으로 올라가야 할 수 있는 일이고, 해봤자 뭐 촬영, 뭐 암 환자 치료, 방사선 치료, 핵의학 검사를 하는 거니까 업무 구분이 굉장히 명확해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 일반 그 사기업, 그러니까 회사, 뭐 공무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업무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꾸 옆에 부서 일인데 자꾸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기분 안 좋거든요. 그것도 위에 있는 부장이나 뭐 과장들이 다른 업무의 일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월급은 똑같은데 일을 더 하고 누가 더 하고 싶겠어요? 일을 하고 싶지 않지. 근데 우리 방사선사 같은 보건의료인들은 법에 정해진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 구별이 굉장히 명확해요. 생각해보세요. 방사선사들한테 너 이제 내일부터 하면은 피 뽑아라, 체열을 해보라 하면
그 임산명리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 일인데 왜 니들이 갖고 가려고 그러냐? 뺏어오려고 하죠. 업무 구별이 굉장히 명확하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제가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일이 업무 구별 때문에 다른 일을 많이 해왔던, 그렇게 지쳐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하시는 분들의 친척이나 친구의 추천이 많이 있어요.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추천하거나 가봐라, 거기 과는 괜찮더라고, 이렇게 추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수많은 그 면접과 상담을 통해서 제가 알아본 그런 결과고요. 그리고 그 정년 보장이 좋아요. 국공립대학교 병원이나,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이런 데죠. 그다음에 보훈병원 같은 거, 사립대학교 병원, 연대 세브란스 병원,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아산병원, 그죠? 그다음에 뭐 가톨릭대학교, 뭐 서울 성모병원, 이런 병원들, 사립대학교 병원이죠. 정년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병원은요, 대학교 교직원이에요. 교직원 신분이기 때문에 사학연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선생님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뭐 대학 교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학교의 교직원이 되면은 사학연금 들어갑니다. 사학연금 좋은 거 다 알고 계실 테고, 국공립병원에 들어가면요, 공무원 신분이에요. 공무원 연금 들어가죠. 네, 국공립 사립대학교 병원에 취업하면 정년이 보장되고, 그렇죠? 네, 연금까지 이제 사학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들어가니까 이런 거 보고 지원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고, 공무원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의료기술직 공무원은요, 제한 경쟁이에요. 면허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경쟁하니까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많이 뽑진 않죠. 하지만 한 번 뽑으려고 하면은 이제 제한 경쟁이기 때문에 그 합격 확률이 높아요. 면허 있는 사람들만 이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큰 이유는요, 고령화 시대인데 병원은 안 없어지니까 그러지 않을까. 지금 옆에 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초등학생 수가 없다, 뭐 대학들 입학 자원이 부족하다, 뭐 인구가 소멸된다, 뭐 대한민국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병원은 안 없어져요. 그리고 병원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대형화가 되죠. 커진단 말이죠. 세브란스 병원도 중입자 치료기를 막 갖다 놓고 뭐 환자 치료하겠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병원에서 이제 분점을 계속 내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직업이다,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해져 있는 취업처, 정해져 있는 업무, 그 병원에 먼저 근무했던 사람이 추천하는 거, 뭐 싫으면 추천 안 하겠죠. 안정적인 취업, 공무원 준비가 원활하게 되고 병원은 안 없어지는 이런 6가지 이유 때문에 사회생활을 미리 해보신 분들이 이런 걸 좀 느끼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예측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7일자 자료인데요. 우리 학교가 1월 15일까지 지금 1월 15일, 그렇죠, 15일 월요일까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뭐 정시 모집도 그렇지만 지금 입시 지원자들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4명, 2명 지원 그 편입을 받는데요. 20명, 12명, 5대1, 6대1 정도의 지원을 입시 지원을 지금 받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요. 작년보다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이나 그 야간 모집, 이런 모집에서 성인 재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2014년도에 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야간반을 담당하는 지도교수가 되었거든요. 그때 야간반 학생들 해봤자 평균 20살이에요. 많아봤자 24살. 이제 군대 제대한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 많아봤자 24살이었거든요. 이 학생들 대부분 낮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고요. 그냥 야간으로 입학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요, 2023년도에 제가 야간반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이제 2학년 되거든요. 예, 이때 보니까 평균 나이가 28세, 28세고, 40대도 있고요. 엊그제 65세 때 면허 따고 졸업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면허 따고 졸업하셔가지고, 지금 요양병원에 취업해서 지금 일 잘하고 있습니다. 낮에 일하는 것 때문에 야간 수업반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야간반 학생들 100% 합격했습니다. 100% 합격했고요. 낮에 일하는 것 때문에 야간 수업 받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간으로
자기는 야근을 오고 싶어서 오는 애들이 많죠. 그리고 낮에 일하는 사람들 무슨 일 하는지 물어보니까요, 대부분 병원 원무과의 직원이라든지 병원 접수처의 직원, 그다음에 대부분 병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일을 해 보니까 방선사 하는 일이 보이는 거죠. 보이다 보니까 아, 저 일은 내가 해도 괜찮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취업률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 요즘에 이제 일을 하기 싫다, 뭐 취업을 안 하겠다, 뭐 구인, 단념자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이 자료는요, 2023년 12월 31일 건강보험 DB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월 31일에 4대 보험을 지급받는 사람들만 카운터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프리랜서나 예체능 관련 업무 종사하는 사람들, 1인 사업자, 그리고 고용보험을 해주지 않는 사업장, 예를 들면 취업을 했는데 고용보험을 그 사업주가 해주려고 하면은 돈이 좀 들어가겠죠. 차라리 그 돈을 네 월급으로 쳐줄게, 너 그냥 그 고용보험 안 하고 그냥 일해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이제 미취업으로 통계에 잡힐 수 있죠. 취업 안 된 상태로. 요런 것들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국가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친구들만 따져봤을 때 지금 우리 학교 그 취업률은 77.7%예요. 대부분 이 친구들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다 취업했다라고 보면 되죠. 예. 뭐 여기 보면 뭐 전국 순위가 있는데요. 뭐 42위, 전국에 42위, 34위, 42위, 24위. 이때가 우리가 대구 1위 했을 때, 대구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 중에 1위 했을 때고요. 지금 전국 순위하고 대구 순위, 이 순위는 지금 나중에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 졸업하는 친구들을 또 취업도 잘 되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고 좀 슬픈 사실이긴 한데,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병원의 직종, 병원 직종, 방사선사, 뭐 임상물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등 병원에 일하는 직종들하고 그리고 특히 방사선사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보건대학교에서 입학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통해서 전에 영상 보셨죠? 수석도 나오고 전국 합격률 77%인데 우리 학교 합격률은 84%라는 거, 뭐 반올림 하면은 뭐 85% 되겠는데, 하여튼 뭐 7% 높은 합격률도 나오고 수석도 나오는 이런 좋은 학교다라는 거를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